흔히들 늦사랑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진짜 이번에 무서운 늦사랑 얘기입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한 중년 여성에게 늪사랑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상대가 누군가 하고 보니 이 설비 회사를 운영하는 이제 본인이 대표다라고 소개한 이 65세 조모 씨인데요. 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가 하고 보니까 결혼 중매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인연을 맺게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2018년 5월에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이 여성의 집에서 이 대표라고 하는 이 조모 씨가 얘기를 합니다. 양주시에 집을 짓고 있는데 직원 월급을 주고 허가를 받느라고 내가 돈을 다 써서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이다. 나에게 140만 원만 빌려주면은 내가 한 4, 5일 정도만 사용하고 갚겠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네. 이 여성은 본인과 이제 연인 사이니까 이 말을 믿고 돈을 건네게 됐습니다. 네. 보세요. 우리 사파가 선생님이 정말 잘 그리셨는데 앞에 좀 보여주세요. 앞에 이 조모 씨란 남성이 떠든 얘기는요. 다 그냥 의미 없는 얘기예요. 결국 저 굵은 글씨 보세요. 140만 원 빌려줘. 4, 5일만 원 갚을게.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왠지 이게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그렇죠. 사실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은 뭔가 굉장히 전형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네. 말이죠. 이 사업가라고 소개한 이 조 씨의 금전 요구는 계속됐는데요. 이 중년 여성은 그런데 이제 본인이 사랑하는 연인이다 보니까 그때마다 믿고 돈을 계속해서 건넸습니다. 그렇게 3개월여 동안 여성이 남성에게 건넨 돈은 2,740만 원 정도가 됐고요. 그렇게 되고 보통의 일반적으로 늘 발생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나서 연락이 두절이 됐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꼭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홍종선 기자님. 네, 불길한 예감 또 하나. 돈만 반복해서 꾼 게 아니라 늦사랑에 빠진 중년 여성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허허. 그런데 남자는 아까 그 남자와 똑같은 65세 조 씨였고요. 네. 그런데 아까는 설비회사 대표라고 본인을 소개했잖아요. 네. 이번엔 또 바꿨어요. 나는 직원 80명을 둔 주식회사 대표다. 아하. 그리고 경기도 양주에 내가 2,600평 규모의 땅도 있고 나 서울 강북에 고가의 주택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하. 아니 완전 진짜 이 행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글자입니다. 사기꾼 행태잖아요. 백성문 변호사님. 그 아까 양주에 2,000평 땅 소지하고 있다 그랬는데 네. 양주에는 땅이 아니라 첫 번째 피해 여성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대략 돌려막기로 그냥 이제 그 지역구 선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서도 뭐 진실한 사랑을 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었겠죠. 그러네요. 일단 노원구의 두 번째 피해 여성 자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주식회사를 소유하고 뭐 설비 소유하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돈을 달랠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주식회사에서 저렇게 직원이 많으면 종종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월급을 다 못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명절에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줘야 되는데 돈도 좀 스케일도 큽니다. 3억 6천 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내가 일시적으로 현금이 안 들어서 내가 3억 5천 원 있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 쳐서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 또 3억 5천 있다는 얘기를 해야 또 이게 그다음부터 이제 편하게 돈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야, 뭔가 나름대로 지금 상황은 설정을 잘 기가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근데 이번 두 번째 피해 여성도 1,000만 원만 피해 본 거에서 끝난 거 아닐 것 같아요. 첫 번째 주는 순간 절대 첫 번째에서 안 끝나죠. 아하. 첫 번째 거절을 해야 끝이 나는 건데 첫 번째 주고 그 뒤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핑계를 대고 요구를 하면 본인 연인이잖아요.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그러면 또 주죠. 그래서 그날 포함해서 총 9번 돈을 세상에. 빌려줬고요. 이제 이런 식이에요. 주택을 내가 15억 원에 이제 팔기로 했다. 매도하기로 했다. 15억에 팔면 15억 현금 들어오니까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또 그것만 하나요? 이제 작업장에서 공사 대금이 들어오니까 충분히 내가 갚을 수 있어. 또. 이러면서 총 9차례에 걸쳐서 5,424만 원을 와. 건네받았던 겁니다. 동원할 수 있는 수식어 온갖 화려한 수식어는 다 동원했는데 대체 이 남자 진짜 정체가 뭡니까? 최준봉 교수님. 진짜 정체는 그냥 이런 표현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사 대표 아니었고요. 본인이 회사 대표, 주식회사, 뭐 설비회사 대표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땅 갖고 있다 그러죠. 이것도 아니었고요. 특별한 수입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네. 이 사람한테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채무만 있어요. 아하. 빚만 갖고 있어요. 9,400만 원. 아이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빚 9,400만 원 지고 있는데 네. 이 두 여성으로부터 약 8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사기를 통해서 뜯어낸
그런 전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두 사람뿐만 아니고 그 전에도 비슷한 형태의 범죄 행위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거의 있습니다. 상습적이네요. 32년간 현장 경찰 현장 바닥을 누비신 김복준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32년 동안 이런 비슷한 사기꾼 많이 잡아보셨죠? 네, 많이 있습니다. 네. 아마 이 사람 외관상 생긴 거는 뭐 핸섬한 거 정도는 아니더라도 믿음이 가게 생겼을 겁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사칭하는 직업에 걸맞는 복장을 할 거니까요. 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네. 첫 번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매너를 겸비하고 있으면서 아주 화술이 찬란해요. 그다음에 이제 항상 얘기할 때도 이 만나는 여성 앞에서 사업 얘기를 늘 할 거예요. 사업 얘기를 늘 하고 또 수화자 저쪽에서 전화 받는 사람이 없는 빈 통화를 많이 할 겁니다. 아하. 그거하고 관련된 얘기를 그리고 사칭하는 직업에 대한 전문 용어를 꽤 많이 쓸 거예요. 아하. 그 부분 이제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꼭 뭐가 있냐면요, 인맥을 엄청나게 과시해요. 아하. 뭐 유명한 이를테면 뭐 김명준이 뭐 아버지의 뭐 누가 나하고 뭐 동창이고 이런 식으로 사실 확인해 보면 근거 없는 아하, 얘기. 네. 그런데도 엄청나게 저명 인사에 대해서 아주 사사로운 것까지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이들이 빌려달라고 하는 돈은 끝맺음이 없어요. 3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끊지 않습니다. 아하. 2,344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끝을 붙여가지고 꼭 거기에 필요한 돈인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공통점이 보이면 만나는 사람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중요한 이 팁인데 양지민 변호사님, 근데 이 두 피해 여성이 이 사기꾼 조모 씨라는 사람하고 중매 사이트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중개 업체에서 사실상 이 조모 씨가 정가만 있고 그리고 뭐 빚만 있고 주식회사의 대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걸 알고 이 여성들과 소개를 해줬고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같이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중개회사도 속았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사실상 서류들을 그럴싸하게 꾸며놓고서는 내가 이렇다라고 해서 기망의 사실 대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롭겠지만 그게 아니라 본인도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중개업체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일부 책임은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말씀 듣고 보니까 중매 사이트도 피해자일 수 있겠네요. 왜냐면 그냥 그 조모 씨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력 같은 거, 어떤 인적사항 같은 거, 기본사항 준 걸 그대로 믿고 맺어줬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럼 또 피해자일 수 있는데 이 정말 죄질이 안 좋은 이 남성 결국 재판에 넘겨졌을 거 아닙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그건 당연히 넘겨줄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이제 피해 여성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고 그 전에 어쨌건 이런 유사한 전과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중형이 선고됐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그런데 결과는 좀 의외입니다. 왜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어요. 어허.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찬 금액도 8천만 원 얻고 피해자가 두 명이고 전력도 있고 그럼 실형 선고되는 게 제가 봐도 정확할 것 같은데 네. 이 판결문 내용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은 피해 일부 회복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저 8천만 원 중에 일부는 변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의 특징이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 합의는 안 해요. 아하. 8천만 원을 다 주면 자기 손해잖아요. 그래서 일부 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피해자들이 이해를 못 하겠는데 선처를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허. 그리고 당연히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겠죠. 저기서 네. 저 잘못한 거 없는데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거를 다 참작해서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게 된 겁니다. 저 재판부의 판단 중에요. 김복준 의원님 예. 피해 일부 회복 뭐 조금 뭐 갚았다 치고 피해자 조 씨가 반성하는 모습 뭐 일부러라도 어쨌든 간에 연기든 뭐든 간에 반성하는 모습 보인다 쳐요. 그런데 예. 두 번째 줄이 이해 안 돼요.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한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 가지 경우일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적정선에서 내가 당했다는 것도 창피하고 적정선에서 돈 받고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만.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이거는 좀 고무적이지 않은 현상인데요. 가끔 저도 그런 사건 취급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미련이 있는 경우 있어요.
아직도 이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여성분들이 잘하면 이 사람 다시 되돌릴 수 있다. 아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네.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건요. 미련은 버리시고 혹시라도 있다면요. 미련은 버리시고 법의 처벌을 집행유예니까 실형은 안 되지만요.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이 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게 뭔가 좀 조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전동차 안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음주에 흡연까지 했던 정말 민폐 끝판왕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 붙잡혔다고 합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말씀하셨던 제가 봐도 정말 지하철 난동이 끝판왕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난 1일에 이제 밤 한 10시 20분쯤에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거기서 마스크를 내립니다. 턱스크를 하고 술을 마셔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요? 일단은 저 마스크 올리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이제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립니다. 아하.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저도 처음 봤어요. 저 전동차 안에서 지금 뭐 아시죠? 이렇게 흐흐 꺼내가지고 하나 뭅니다. 그리고 불을 붙여요. 네. 그래서 저 안에 있는 분들이 막 기침하고 콜록콜록하고 아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네. 당연히 신고를 했겠죠. 저 안에 타 있는 분이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에 환승해서 도주를 했는데 결국 이 남성 검거가 됐습니다. 네. 당시에 승객들은요. 저 어처구니 없는 광경에 기가 찬 정도만 아니라요. 불안과 공포감도 느껴야 했습니다. 왜? 오히려 욕설하고 대들었으니까요. 당시의 상황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담배 태우려고요. 네? 아저씨.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네, 술 먹고 난동 부리는 사람 있고요. 지금 담배 피우고 있어요. 할머니 역한 가세요. 역한 가세요. 안 돼. 네. 다음에 저런 사람 친구 같네. 친구 같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 인도권 임하실 분 현역에서 직원이 나와 조치하겠습니다. 저렇게 나중에 환승역에서 내뺐다고 하는데 주행랑 쳤다고 하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검거하게 됐을까요? 홍종선 기자님. 네, 지금 우리가 본 이 전동차 내 CCTV뿐 아니라 이 남성이 이용한 역사의 CCTV를 확인을 해서 경찰이 신원과 거주지를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주지에서 잠복 수사를 했고 어제 오전 집 앞에서 검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전동차 안에서 음주, 흡연, 턱스크, 민폐 3종 세트를 모조리 보였던 이 남성 대체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최진봉 교수님. 이 사람 같은 경우 한 회사에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날도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경찰에게 어떻게 진술을 했냐면 술에 취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행은 다 인정해요. 네. 본인이 잘못한 거. 근데 인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저렇게 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 전동차에서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네. 지금 50대면 나이 든 것도 아니잖아요. 그 나이면. 노약 자석에 앉아가지고 저런 행동을 하면 그 옆에 계신 나이신 분들이 얼마나 또 피해가 컸겠습니까? 그러네요. 저런 행동하는 사람이 혐의를 인정했다 해도 술에 취해서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경 사유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고요. 네. 경찰이나 아니면 검찰도 정말 엄벌에 처해서 저런 일이 다시는 많은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해서 그랬다. 진짜 대체 언제까지 이런 변명 우려먹어야 됩니까? 정말 지겹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저런 사람들이 이제 막상 뭐 어떤 변명을 좀 대려고 그러는데 없잖아요. 입이 100개라도 할 말 없다는 게 저런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술 취해서 나 기억 안 납니다. 참 기억 안 나는 거 많아요. 술 취해서 기억 안 나고. 하여튼 기억 안 나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 만연하기 시작했는데 변명의 단골 손님 됐어요, 예, 진짜. 기억 안 나는 게
다음부터 뭐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그러는데 네. 아니, 본인이 저렇게 기억이 안 날 정도라는 그 상태를 알았으면 술을 끊어야죠. 그러니까요. 남한테 민폐 주면 되겠습니까? 난동 끝판왕 보여준 이 남성 어떤 처벌을 내려야 될까요, 양재민 변호사님? 우선은 이제 경찰 관계자가 이제 밝히기로는 영상만 보셔더라도 저 남성이 이제 욕설을 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일단은 신고자가 모욕 혐의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냥 신고한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라고 해서 이제 과태료 처분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철도안전법상에 이제 흡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과태료 30만 원 그리고 경범죄 처벌법상에 이제 음주 소란 행위로 범칙금 5만 원을 이제 부과를 했고요. 마스크도 이제 착용하지 않았잖아요. 턱스크 하다가 이제 막 완전 빼고 이랬는데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서는 이제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추가 처분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 시간대에 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정말 공포감을 일으키고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것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참 정말 미약한 처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래서 사실 최준봉 교수님 이렇게 되면요. 다른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들한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요. 이 정도에도 뭐 별거 아니네. 나도 한번 해볼까. 마음대로 전동차 안에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턱스크하고 이런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저렇게 35만 원 벌금 받고 끝났다. 그러면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죄책감이 들겠습니까? 아니, 내가 저런 행동에서 뭐 엄벌에 처진다고 하면 조심하겠죠. 그러나 저렇게 처벌이 약하게 내게 되면 결국 저런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당당하게 사람들과 싸우면서 저런 못된 행동을 개선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하면 저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마스크 미착용 처분에 대해서 지금은 아직 13일부터인가 하잖아요. 네. 10만 원. 근데 그거 외에도 감염병 예방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시킬 위험성이 있는 경우 물론 저 사람이 감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공포감을 주거나 아니면 전동차 내에서는 다 지금 마스크를 쓰도록 행정처분 내리도록 돼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마스크 미착용 처분 자체가 없어요, 지금. 아하. 그런데 마스크를 대중교통에서 마냥 안 쓰면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능한 한 좀 저런 사람들한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런 행위들이 지금 현재는 이런 법으로 약하게밖에 처벌될 수 없다고 하면 네. 저렇게 많은 사람한테 위험성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처벌의 수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50대 남성입니다. 뭐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떠나서요. 본인이 지금 나이가 많다고 생각해서 노약자석 앉았잖아요. 자, 그러면 나이가 많다 쳐요.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다 어른이 아닙니다. 나이에 걸맞게 그 나이 값을 해야지 어른으로 우리 사회가 대접해 주는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공감해보는 시간입니다. 양재민 변호사님. 네, 한 여성이 올린 이제 글입니다. 내년에 결혼하는 이제 아주버님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결혼식에 난 축의금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여성의 사연입니다. 굉장히 화제인데요. 네. 남편과 3년 전에 결혼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아주버님은 결혼이 조금 늦었는지 내년에 이제 결혼을 한다라고 하고요. 네. 그런데 남편과 3년 동안 내가 결혼을 하고 이제 집들이도 했을 것이고 그 사이에 이사도 2번을 하고 내가 임신을 하고 아기까지 출산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주버님이 단 한 번도 뭐 축하한다라고 이렇게 봉투를 건넨다라든지 뭔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여성은 나도 축의금 하고 싶지 않다라는 사연입니다. 양지민 변호사님이 이런 죄송합니다. 정말 송구합니다만 이런 아주버니가 계신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일단은 굉장히 좀 서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액을 떠나서 네. 사실은 만약에 뭐 형편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뭐 어려워서 나에게 축의금을 줄 수 없다 뭐 이렇다라고 한다면 집에 찾아오면서 정말 뭐 사과 한 2-3개라도 갖다 주면 이게 마음 성의 표시일 텐데 네. 그렇게 아예 아무것도 안 하면 뭔가 좀 정없어 보이잖아요. 굉장히 좀 아하. 서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은 만큼 되갚아준다는 식으로 아무것도 안 받았으니 내년 결혼하는 아주머니한테 축의금을 안 내고 싶다는 고민을 하는 아내를 보면서 백성문 변호사님 남편분도 같은 생각일까요? 이게 사실 이제 남편이 너무 착한 사람 같아요.
사실 이런 상황이면 남편도 내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슨 형한테 내가 뭘 해줘 이럴 것 같은데 이 남편은 그래도 형이잖아. 아하. 그래도 형이잖아. 피가 진하네요, 물보다 역시. 네. 네. 이거 아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뭔가 궁금증 유발했습니다. 부부싸움 나지. 아내분은 대체 이 남편의 얘기에 뭐라고 반응을 했을까요, 양재민 변호사님? 아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겠죠. 단호하게 노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절대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 그러면서도 뭔가 이제 좀 시댁 식구잖아요. 그러니까 좀 찝찝한 마음이 들어서 시어머니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하. 시어머니한테 뭔가 이제 조언과 혹시 내 편 좀 들어주세요라는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시어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홍종선 기자님? 일단 이제 여성분은 지금 마음이 많이 아주머니한테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안 내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먼저 1차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남편은 주자는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시어머니한테 상의를 한 겁니다. 저 아주머니 결혼식에 축의금 안 해도 되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니 형제 동기가 아닌데 처음에 어이없어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양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제가 지금 결혼식 때도 저희 결혼식 때도 축의금 안 하시고 집 들일 때도 아무것도 안 하시고 임신 출산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요? 라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그래? 그럼 너네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진심 아니고. 약간 이게 정말 홍종선 기자님이 연기를 정말 잘해주신 거예요. 이 뉘앙스가 이게 그래? 그럼 너네도 하지 마라. 이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그래? 그러면 너네도 하지 마라. 양재민 변호사님. 억양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다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거 잘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님이 실제로 내심 이제 했으면 하는 눈치라는 거예요. 며느리 입장에서 보기에. 그리고 말 끝에 이런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형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라. 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이 여성의 고민은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뭐라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한 축의금 10만 원 정도만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조금 이상한 건가?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속이 좁은 건가요? 라고 이제 고민을 올리게 된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최준문 교수님. 예. 형이 몰라서 그랬을 거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그렇게 얘기할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어머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참 그래, 네 아주버님이 좀 실수한 것 같다.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달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면 며느리 입장에서 그렇게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오면 알겠습니다 하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뭐 몰랐을 거다 얘기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3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뭘 안 줬다면 이거는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거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럼 아주머니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시어머니가 더 며느리 편에서 화를 내주셔야 돼요. 그거 맞다. 네 아주머니가 좀 그런 게 있어. 네가 좀 이해해라. 네. 그래도 너희는 아주머니한테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우애를 위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며느리 입장에서 그 말 듣고 그래도 못해요. 이러진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중재하시는 시어머니가 중재 방법이 좀 틀렸어요. 그럼 너네도 하지 마라. 이건 기분 나쁜 거잖아요. 제가 좀 홍종선 기자 좀 따라서 해봤는데 그런 표현을 하지 마시고 정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위로해주고 그래도 우애를 위해서 네가 좀 해줬으면 고맙겠다라고 얘기하면 네. 내가 그냥 돈을 줄게 네가 좀 해줄래 이렇게라도 얘기해주면 네. 얼마나 며느리 입장에는 또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남의 집 상황에 대해서 뭐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백성원 변호사님 네. 사실 지난 3년간 시어머니도 조금 무심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동생네 집안 대소사가 있으면 그 시아주머니가 그 큰아들한테 야 너 이번에 동생네 뭐 저기 이사인데 뭐 좀 해줬니 선물 이렇게 분명히 물어봤다면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리꾼들의 반응도 일단 잘못했다예요. 아하. 네, 당연히 잘못했죠. 시어머니도 그렇고 저기 아주버지도 잘못했는데 근데 이제 조언은 정확하게 극명하게 갈립니다. 하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안 받았으면 너도 주지 마라. 약간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사할 때 너 출산했을 때 그래 그런 건 결혼식 축의금 가지고 좀 너무했잖아. 이건 하지 마. 이러고 아까 10만 원 낼까 고민하셨잖아요. 10만 원 낼 거면 하지 마세요. 더 기분 나빠요. 오히려 아예 하지 말라는 거고 또 하나는 네. 그래도 거기 들어가서 가정에 살려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화는 나지만 가로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앞에. 네. 축의금을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저 집에 계속 사셔야 되잖아요. 그래도 성의 표시는 해야겠죠.
정확하게 두 개로 나뉘네요. 그러네. 뭔가 좀 이게 제가 팔랑귀여서 그런지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은데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진짜 인생 선배이신 어른이신 김복준 의원님의 좀 조언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맨날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내가 아주 노인네가 제 생각은요. 네. 저 시아주머님을 안 볼 거 아니면 봐야 되잖아요. 가족이니까 안 볼 거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고요. 네. 오히려 이번에 확실하게 축의금을 좀 더 주세요. 그래서 네. 스스로 좀 미안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네. 한 가지 꼭 알으셔야 돼요. 뭘까요? 저렇게 똑같은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궁극적으로는 시어머니하고도 불편해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 남편하고도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조금 이해하시고 이번 기회에 잘해 주셔가지고 오히려 그동안 못했던 걸 상당히 미안하게 만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이번에 정말 화끈하게 축의금 내시면 정말 형이 그동안에 느꼈던 거 반성하는 계기, 또 가정이 다시 화목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현명한 판단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요 장안에서 영웅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영웅 바로 이 사람일 겁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임영웅 씨인데요.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어제 정오에 신곡을 발표했어요. 어허. 근데 노래 제목이 이름 그대로 히어로, 아하. 영웅이에요. 네. 뭐 예전에 이거 발표했다면 어땠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머 너무 딱 맞아. 이렇게 호응이 좋고 네. 안지상에 이 노래 발표하면서 뮤직비디오도 만들어서 공개를 멋지네요. 했는데 어우. 2시간 만에 20만 뷰 돌파했고 그 노래는 각종 음악 사이트에서 1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뭐 대단한 인기인데요. 네. 근데 이 노래 들어보신 분들 나 이거 들어봤어?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요? 임영웅 씨가 이 자동차 광고에 출연을 했었는데 그 속에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팬분들이 이걸 듣고 이거 CF 속에서만 듣는 거 너무 아까워요. 정식으로 발매해 주세요 했는데 이렇게 곡만 녹음해서 발매를 한 게 아니라 뮤직비디오까지 정성스럽게 꾸며서 네. 발표를 했습니다. 임영웅 씨의 그 따끈따끈한 시곡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다행이지 나의 옆이 너라서 내 어깨에 기대어 손을 꼭 잡고 같이 어디로든 가자 나를 믿고 가 거친 세상이지만 나를 믿고 가 나와 함께라면 ready to go let's go go far away far away when we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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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r away far away 백성문 변호사님, 네. 시청자분들이 뉴스파이터가 이거 노래 잘못 틀어준 거 아니야? 트로트가 아닌데? 그러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정확하게 12시에 네. 제가 돈을 내고 월정을 내고 있는 들으셨어요? 그 사이트에서 노래를 클릭을 했어요. 바로 1등이더라고요. 네. 근데 전 잘못 누른 줄 알았어요. 근데 목소리는 임영웅 씨가 맞잖아요. 네. 이게 어찌 보면 정식 트로트가 아니라 브리티시 팝입니다. 아. 그리고 거기 보면 꺾기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트로트하고 네. 조금 다르죠, 음색도. 그래서 임영웅 씨도 부르면서도 아직 조금 어색하대요. 한 번도 본인이 도전해보지 않은 장르라고 하는데 네. 그런데 트로트 가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는 전혀 다른 장르의 노래를 불렀는데도 바로 나오자마자 1등을 한다는 거. 그럼 그게 더 대단한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트로트로 사실 대세 자리 붙였어요. 그런데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임영웅 씨. 아마 이 노래처럼 잘 나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벅터벅 그 걸음으로 어느 세월에 내게 오나요 저 푸른 하늘 새들
바람처럼 날개를 달고 와야죠. 사랑아 멀어진 나의 사랑아 내니만 보고픈 나의 사랑아 어야 내가 간다 그리운 내님 곁으로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아이고 착착 감기네요. 착착 감기네요. 그런데 최진복 교수님, 예. 우리가 보통 영웅이다 그러면 뭐 한 가지만 잘해서 그런 영웅이라는 호칭 잘 안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임영웅 씨 하면 또 다른 재능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별명이 뭔지 아세요, 임영웅 씨가? 뭘까요? 메시입니다, 메시. 메시? 임메시. 축구 아, 선수 메시. 메시, 그 메시! 아하. 그래서 만능 스포츠맨으로 유명한데 특히 축구를 좋아해요. 수준급 축구 실력을 자랑하는데요. 어허. 원래 임영웅 씨가 초등학교 때 꿈이 축구 선수였대요. 네. 그런데 운동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학교 때부터 축구를 그만두고 이제 결국 공부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도 축구에 대한 애정은 남달라서 계속 축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네. 지금 우리가 볼 때 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가늠하실지 모르겠는데 182cm예요. 상당히 와. 커요, 키가. 네. 그러니까 화면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키가 크고요. 네. 실제로 이제 이용대 씨 아시죠? 배드민턴 네네, 국가대표 네. 이용대 씨와 조기 축구의 같은 멤버고요. 어허. 지소은 씨 아시죠? 지소연 씨. 네. 이분 이제 우리 그 지메 씨. 지메 씨. 지메 씨. 아하, 예. 네. 이분과도 친분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이동국 선수가 이런 얘기했어요. 임영웅의 발리슛은 프로급이다. 아. 이 정도로 축구에는 일관경이 있는 그런 가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흔히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요. 이 이명웅 씨가 바쁜 만큼 그 팬분들도 바쁘다는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김복준 의원님? 예, 임영웅 씨의 팬들도 역시 또 모범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겨울이 좀 성급 다가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연탄 봉사 활동을 아마 임영웅 씨 세상에. 팬들이 하는 모양입니다. 아우, 네. 팬클럽이 영웅 시대 위드 히어로 대구 경북 회원들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요? 네. 대구에서 지난 1일 이 노인분들이라든지 다문화 가정 뭐 이런 그 취약한 가정들을 찾아가 가지고 네. 사랑의 연탄 12,800장인데 한 900만 원 상당이라고 그래요. 90세대에 지원을 했고요. 네. 또 뭐 6일에도 사랑의 연탄 한 5,000장을 또 추가로 봉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멋지시네요, 진짜. 선한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세요, 말씀처럼. 근데 이명웅 씨 팬분들 중에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선행을 베푸시는 그런 팬분들도 있는가 하면요. 이명웅 씨 팬 중에 성공한 스타도 있답니다. 대체 어떤 분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촌 마을 어귀에 서서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진또배기 진또배기 모든 비바람을 견디며 바다의 신수를 막아두고 말없이 마을을 지켜 진또배기 시청자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양재민 변호사님, 아니 이찬원 씨가 이명웅의 팬이었다고? 그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찬원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제 인터뷰에서도 본인이 이명웅 씨의 팬이다라고 밝힌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경연 프로그램을 출전하면서 이명웅 씨가 나올지 굉장히 좀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옛날부터 이명웅 씨를 좋아해 왔기 때문입니다. 늘 이제 행사 영상을 이제 찾아보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임영웅 씨의 그 개인 채널 구독자가 한 1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근데 본인은 300명 때부터 구독을 해온 정말 진짜 팬이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는 이명웅 씨 못지않게요. 뭐 청출어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트로트 스타로 발돋움한 이찬원 씨. 근데 이찬원 씨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서요, 홍종선 기자님. 네, 트로트 가수들이 이렇게 팬들과 함께 좋은 일을 하는 거 정말 보기가 좋은데 아까 이제 임영웅 씨 팬들이 사랑의 연탄 나눔했잖아요. 이찬원 씨 팬들도 이제 먼저 찬스라는 그 팬클럽이 있는데 여기서 미리 생일 11월 1일 앞두고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한 2억 3천만 원 넘는 돈을 모아서 세상에. 네, 이걸 모아가지고 그 이찬원 씨가 다니는 학교에 영남대에 이거는 먼저 2억 3천만 원은 죄송합니다. 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네, 전달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뜻깊게 생일을 기념했고 네. 또 다른 또 엄마 팬클럽이라는 네, 팬클럽인데 또 거기서는 2천만 원을 이 모교에다가 영남대에다가 또 기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요거가 또 이 사랑의 릴레이, 네. 기부의 릴레이가 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영남대 인근의 카페를 운영하는 또 다른 이찬원 씨의 팬이 그럼 나도 하면서 1,000만 원을 기부했고 경북 구미에 사시는 70대 할머니가 전화를 해서 나는 10만 원이라도 낼게요. 세상에. 또 보태시고 또 다른 또 이제 익명으로 200만 원을 내시고 야.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릴레이가 이어지자 이찬원 씨가 이렇게 팬들이 베풀어 주신 사랑 너무 감사하다. 그러네요. 네,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선한 행동을 낳고 계속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이찬원 씨가 나이에 걸맞지 않게 이렇게 우뚝 선 때는 그만큼 한 우물을 팠을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이찬원 씨 어리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찬원 씨 처음부터 트로트 할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그때 좋아하는 건 보통 보이그룹이나 걸그룹 맞아요. 좋아하죠. 트로트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기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노래방 가면 어릴 때부터 트로트만 불렀대요. 근데 그러니까 네. 주변에서 야 좀 다른 것 좀 해라. 노래는 잘하니까요. 네. 그렇게 말렸는데 특히 누가 제일 말렸는지 아세요? 누굴까요? 이찬원 씨 어머니입니다. 제발 나이에 좀 맞게 살아라. 그래서 그렇게 반대를 했다는데 네. 그래도 나는 트로트가 너무 좋아서 야.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트로트란 무엇일까 이찬원에게. 이찬원 씨의 대답은 트로트는 평생 순애보를 바친 애인이다. 네, 단 하루도 트로트 없이 살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혼과 마음을 트로트와 함께하고 싶다. 정말 진정한 한 우물을 판 스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앞으로도 영원히 트로트를 부르겠다는 이찬원 씨. 근데 이찬원 씨가 인생곡으로 꼽은 그 곡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순이 찾아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순이 찾아가야 해 누가 이런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나이는 18세 이름 은순이 이찬원 씨는 나이는 20대지만 목소리는 정말 중후합니다. 그런데 홍종선 기자님, 가정이지만 이찬원 씨가 여성 가수분과 듀엣을 한다면 어떤 분이 어울릴까요? 사실 이제 어울린다는 게 뭐 외모도 어울리고 가창력이나 이 가창하는 그 분위기도 좀 어울려야 되는데 네. 지금 보셨지만 이찬원 씨 얼굴은 거의 아이돌급 맞아요, 가수인데 네. 정말 제대로 정통 트로트 창법의 꺾기까지 완벽하잖아요. 아하. 네, 그런 이찬원 씨한테 누가 잘 어울릴까? 이 경연 프로그램에서 마찬가지로 4위에 올랐던 정다결 씨라고 있어요. 아, 네. 근데 주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두 사람 둘이 순둥순둥 비슷하게 착하게 생겨가지고 어울려. 순둥순둥. 네, 그렇게 추천을 하니까 자꾸 또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두 사람이 많이 친해졌다고 얘기를 아, 했고요. 그래요? 네. 숙행 씨, 이 영탁 씨랑 그 듀엣했던 숙행 씨 있잖아요. 숙행 네. 씨가 이렇게 보탭니다. 두 사람 외모만 비슷한 게 아니라 탄탄한 발성, 시원한 목소리 너무 잘 어울린다. 두 사람 듀엣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저도 한 표 보태겠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정다경 씨는 경연 프로그램 나오기 훨씬 전부터요. 각종 이 길거리 공연 등을 통해서 많이 익숙해 있던 얼굴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버스킹이에요. 버스킹 대기하시면서 좀 지루하시죠? 저는 트로트 가수예요. 정다경이라고 하고요. 장윤정 선배님의 초혼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갖지 못한
착, 착하면 착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착. 네. 안지 안지 착, 착. 안지 안지 착, 착. 생애를 바쁘게 되게는 보면 볼수록 오면 올수록 내가 여기는 차이에 안지 안지 착, 안지 안지 착. 생애를 능력 출중하네요. 이찬원 씨하고 정다경 씨가 듀엣을 하는 그날이 또 오길 손꼽아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면식 제 남편 아니에요. 누가 이런 말을 했을지 좀 짐작 가시죠?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요리 명장님이 계셔. 그분이 내가 이번에 전화를 했어. 아, 내가요 원숙 언니랑 찍으려고 하는데 원숙 언니한테 뭘 보양식을 하면 좋을까 하니까 그분 결혼하신 분이야. 근데 오죽하면 우리 카페에 맨날 그런 손님 많아서 이면식 씨하고는 친할 뿐이지 결혼하지 않았으면 써놨어. 절대로 이면식 씨랑 부부 아니고 결혼 안 했어요. 네. 그냥 친한데 이면식 씨는 송취에 살고 나는 남해와 일산에 살아요. 아유 정말 왕짜증나. 결혼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없어요. 근데 저도 한때는 오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저도 한참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네. 사실 저희 세대에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86년도 드라마 있죠. 한지붕세가. 네. 순돌이 아빠와 엄마로 그냥 진짜 너무 부부 같아요. 그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그냥 부부예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부부가 아닌가라고 오해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서 끝나셨으면 되는데 2014년에 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상부부를 한번 또 출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확증 편향을 하게 된 거죠. 네. 두 분은 부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는 아니시네요. 이렇게 실제 부부인 것처럼 오해를 받다 보니까 우픈 사연까지 있다면서요, 최진봉 교수님. 예, 박원숙 씨가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박원숙 씨가 남해에 또 사시잖아요. 네. 남해에 카페를 운영하고 계세요. 근데 카페에 공지글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뭘까요? 그 공지글을 보시면 네. 웃기고 슬픕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박원숙 사장님 직접 운영 카페에 입니다라고 써놓고 이면식 선생님과는 부부가 아닙니다. 이걸 또 공개적으로 써놨어요. 공개적으로 이유가 뭐냐면 직원들이 너무 힘들대요. 오시는 분들마다 네. 두 사람 결혼했냐, 두 사람이 부부냐 물어보니까 네. 얘기하기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오시는 분 모든 분 보라고 크게 카페에다가 붙여놨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면식 씨도 가는 곳마다 나 박원숙 씨하고 부부 아니야? 혹시 이러고 다닙니까? 아니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온도차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전부터 임혁식 선생님은 박원숙 씨한테 약간 이렇게 러브콜을 조심스럽게 보냈는데 이번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보니까 이제 저렇게 보시다시피 오미연 씨도 있고 옆에 다른 탤런트 분들하고 같이 나들이를 간 거예요. 근데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그냥 둘이 다른 사람 말고 둘이 한번 오면 여기 참 좋겠네. 이랬는데 웬일로 박원숙 씨가 뭐 생각만 해도 좋네요. 이면식 씨한테 이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무슨 소리예요 하고 딱 철벽을 쳤는데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진전이거든요. 이면식 씨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네. 우리가 모르게 그렇게 대단히 큰 사이는 아닌데 없으면 안 보면 아주 그냥 보고 싶어 죽겠어. 생각나서 죽겠어. 이렇게 고백 아닌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생각나서 죽겠다. 뭔가 좀 그러면 그 마음을 그냥 휴대전화 통화로만 풀까요? 양지민 변호사님. 실제로 두 분이 이제 뭐 친하시고 자주 네. 만나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박원숙 씨 이제 데뷔 50주년 이제 기념 파티가 있었거든요. 근데 박원숙 씨는 이제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면식 씨가 딱 수트 차림에 네. 꽃다발을 들고 이렇게 깜짝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구애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펼쳐졌는데 집을 이제 박원숙 씨 집에서 이런 파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집을 구경을 하면서도 시골에 살면 남자들이 할 일이 많은데 내가 그냥 여기 있을까라고도 한번 이제 얘기도 해보기도 하고요. 근데 네. 박원숙 씨가 철벽을 야. 하고 절대 안 된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이제 굴하지 않고 이면식 씨는 우리 이렇게 밀당한 지 무려 한 10년이다라면서 뭔가 뚝심의 의지를 드러내셨습니다. 네. 철벽을 쳐도 직진을 하는 직진남 이면식 씨를 긴장케 만든 라이벌이 등장했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프신데요. 예전에 한 번 아프셨다가 조금 나는 쉬셨잖아요. 마음이 아파.
갑자기. 저 노는 것들 보면은 말이야. 계속 질투하시는 것 같아요. 질투. 질투는 무슨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지. 이따 닭살 좀 발라드리세요. 누구 봐서 발라준 사람 없으면 내가 좀 발라줘야지. 입술이다 발라주나? 백일섭 씨의 등장으로 진짜 얼굴빛이 좀 흑빛으로 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아마 백일섭 씨하고 박원숙 씨가 먼저 약속 장소에 와서 둘이 네.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서 근데 백일섭 씨도 상당히 그 박원숙 씨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 둘이 데이트하는 거 뭐 처음이네 뭐 이러면서 핑크빛 분위기를 좀 띄웠는데 네. 뭐 역시 까칠한 박원숙 씨는 됐다. 한마디로 그냥 정리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이면식 씨 등장한 것 같고요. 네. 근데 백일섭 씨는 원래 그런 얘기는 했다고 봅니다. 과거에 박원숙 씨한테 관심이 있었는데 결혼했다고 그래서 그냥 포기했다. 근데 이제 지금 혼자 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면식 씨가 그거 듣고 굉장히 불편한 그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고 그래요. 하여튼 근데 박원숙 씨는 뭐 이면식 씨건 백일섭 씨건 철벽 친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네, 매한가지입니다. 네, 방송 내내 재밌게는 보냈다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어쨌든 오해는 받을지언정 30년간 연기로 미운정 고운정 많이 쌓였을 것 같은데 진짜 영락없는 부부의 모습 같아 보여요.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꽃집 하고 싶었어. 됐었는데. 꽃집 하나 차려줄까? 됐어. 채를 돈 줘. 내가 채를게. 우리 집에 비닐하우스도 있고 용땅도 많은데. 진짜로 이면식 씨하고는 부부가 아니면 그 문구가 없으면 진짜 많은 분들이 여전히 부부라고 오해할 만하네요. 근데 어쨌든 두 분의 우정 앞으로도 계속되길 또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면식 씨, 박원숙 씨 말고도요. 많은 분들이 이 두 사람도 부부 아니야? 라고 오해하는 커플이 있답니다. 홍종성 기자님. 네, 부부 아닌 부부 같은 부부? 하여튼 3세대예요. 말하자면 1세대는 최불암 선생님, 김혜자 선생님이 모든 분들이 그렇게 부부냐고 했고 네, 2세대가 이제 이면식, 박원숙 선생님이었는데 성동일, 이일아 씨도 야, 그러네요. 참 인연이 깊은데 드라마 이제 시즌 3까지 나왔던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응답하라 1994, 97, 88. 응답하라 시리즈네. 네, 이 시리즈에서 사실 여주인공만 봐도 고아라 씨였다가 정은지 씨였다가 혜리 씨로 바뀌는데 이 엄마 아빠는 자식을 바꿔가면서 부부는 계속됐어요. 네, 그런데 마지막 함께 했을 때가 2015년인데 요 2015년에 하나 더 했어요. 뭘까요? 영화 탐정 더 비기닝. 여기서도 또 부부로 나왔으니까 드라마 3번, 영화 1번 총 4번이나 부부의 그러네. 연을 했습니다. 호흡을 맞췄네요. 이 부부의 찰떡 연기를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못 볼 수도 있었대요.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양재민 변호사님. 이게 처음에는 이일아 씨가 맡았던 네. 그 이제 엄마 역할이 김성령 씨가 맡을 뻔했다라고 그래요? 합니다. 성동일 씨가 직접 이제 김성령 씨에게 얘기를 해서 캐릭터를 만들어준 거라고 하는데 김성령 씨가 나는 시댁이 부산이지 내가 부산 사람이 아니라서 사투를 못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이일아 씨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일아 씨가 나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직접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네. 김성령 씨가 이제 두 사람 사이를 이제 연결을 해주고 소개를 해주면서 실제로 캐스팅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세 차례나 부부 연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이 두 분의 연기를 보고 있으면 그 자연스러움을 넘어서 그냥 부부 같아요. 응답하라 시리즈 보면 주인공이 계속 바뀌어도 이 부부는 언제나 있는 부부 같잖아요. 네. 그 이유가 두 분 연기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하시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약간 이일아 씨도 그렇고 성동일 씨도 좀 즉흥적으로 애드립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서로 치고받는 게 잘 맞으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진짜 부부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부 역할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 주셨지만 드라마 시리즈뿐만 아니라 영화에서도 부부로서의 호흡을 맞췄답니다. 그 장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마신 게 자랑이야? 비싼 유산균으로 해장을 하게? 여보, 선생님 와 계신다, 그치? 또 사서 쌌지? 지겨워 들어 지긋지긋해. 설거지를 하기 싫은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다.
고무장갑이 안 들어가. 어머니, 참으세요. 아빠, 벗고 하면 되잖아. 교수님, 오늘은 이만. 내일도 그만 공부하고 나가서 놀아. 잠깐만. 오, 이게 늘어나네. 아, 저의 모습일까? 저의 모습일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저 연기를 같이 같이 하면서 뭔가 호흡도 잘 맞췄는데 성동희 씨가 전한 얘기가 있어요. 뭔가 고마움을 전했다면서요, 최진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일화 씨가 뭐 어깨 골절 때문에 몸이 안 좋은 상태였나 봐요. 근데 촬영장이 대구였던 걸로 보여지는데 영화 제작하는 분들이 이일화 씨를 좀 출연시켰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고 연락을 했는데 몸이 골절 상태에 있었고 대구에서 촬영이 진행임에도 불구하고 이일화 씨가 달려와 줬대요. 열심히 연기를 해주고 이래서 성동희 씨가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아마 두 분과의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몸도 좀 아프고 또 지방까지 내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대구까지 와서 출연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했고 또 더 재밌는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영화 시사회에서 성동희 씨가 이일화 씨에 대해서 질문하는 기자들의 답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실제로 아내보다 더 대화를 자주 하고 손도 많이 잡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야, 어쨌든요. 시청자분들한테는 대신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부부는 아니어도 홍종성 기자님, 저 두 분이 부부로 나오는 그 영화나 드라마나 할 거 없이 일단 시청자분들은 편안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두 배우가 워낙에 좀 즉흥 연기의 달인이고 사실 이일화 씨가 연기 변신하고 싶었던 그게 시작이긴 하지만 영화 아부의 왕을 이제 성동희 씨랑 찍었던 김성령 씨가 이걸 양보하고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골절이 있지만 나의 세 번 남편이니까 네 번째 남편도 하고 이런 인연들의 또 속에서 결국은 다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 모습이 그래서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실제 부부보다 더 부부 같은 그 커플로 그 계보를 쭉 이어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응원해드리겠습니다.